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담화 빠밤 빰! 빰 빠밤. 빵빵빵빵! 요거 가짜 뉴스 적발해 오셨네요. 민동기. 담화거리로 하나 가져왔어요. 아, 사실 요거 저거는 이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비롯한 많은 미디어 매체, 미디어 비평지로부터 가짜뉴스로 규정된 기사입니다. 요게 이른바 인천공항 출처불명의 카톡 대화를 근거로 네, 관련된 젊은이들의 분노를 부추겼던 그렇죠. 그 근원이 됐던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팩트 관계도 불분명했고 팩트 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사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기사인데 어디 가짜 뉴스 말고 담화로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원에서 네. 이 보도가 사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로 우스운 상.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짜요? 제가 사내 최우수상을 몇 번 받아봤거든요. 진짜요? 그거를 그냥 상장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돈도 줍니다. 이것도 줍니까? 그럼요. 금일봉 주죠, 사장이. 우리는 사실은 금일봉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네. MBC에 있을 때는 네. 기자가 돈 얘기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일봉이 이렇게 일봉이도 주시니까 이렇게 아니 뭐 기억이 안 줬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일봉이까지 많은 문제 도마에 올랐던 기사가 뉴스원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된 것. 이거는 상당히 뉴스 수용자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하는 그 과정의 이슈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갈등을 점화했다는 평을 받았던 네. 정말 나쁜, 최고로 나쁘지만 그렇다고 우습지도 않았는데 최우수상을 아마도 일봉이가 함께 수여됐을 거라는 요 정체불명이에요. 출처불명. 깨똑 가지고 네. 진짜 쉽네요. 근데 네. 저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 참고 기사를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네. 이미 숱하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때 미디어오늘이 해당 기자한테 취재를 했거든요. 문제 없다. 야,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우린 문제 없어. 그래서 저런 인식이라면 네. 나중에 뉴스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구나.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상까지 줄지를 몰랐던 거죠. 이거는 도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체들이 30여 건이나 받았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남의 기사를 웬만하면 언론들은 받아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들이 없이 살아도 이른바 가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존심. 죄송합니다. 여하튼 존심은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근데 30여 건이나 매체가 받았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킨, 결국 그래서 이제 베스트 그 클릭상 네. 요런 거는 줄 수 있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도. 그렇죠. 근데 이거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정말 한심하네요. 뉴스원. 또 하나. 요건 뭐야? 지난주에 네. 담화 짧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짝 치고 나갔던 담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투데이 이 간부가 한양대 언론홍보대학원. 네. 댕기는 후배한테 온라인 시험. 요즘 온라인 강좌로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리 시험 보게 했는데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부가 이런 부정행위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후속으로 네. 징계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근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징계 1개월에 감봉 1개월. 징계 1개월? 그러니까 감봉 1개월입니다. 오 마이 갓. 이거는 거의 근신 수준인데. 저도 징계를 받아봐서 하는데요. 이거 야, 완전 경징계입니다. 야, 제가 좀 징계 참 많이 받아와서 참 잘 아는데요. 이거는 껌입니다, 껌. 아, 이거는 어? 네, 완전 야, 경징계입니다. 세네. 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 사안의 중대성에 그럼요. 위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해고감이다. 아, 이건 진짜 이렇게 징계를 봤어요. 떠나서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죄질이 안 좋죠. 언론사에서. 죄질이 안 좋고. 네. 이걸 미수에 그쳤다고만 해도 징계 6개월 정도. 네. 근데 실제로 중간고사 봤어요. 더 네. 우수한 성적을 거뒀답니다. 네. 그러면 한양대학교 측에서도 업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네. 운영위 열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음. 한양대의 결정을 또 주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투데이 정말 저렴한 매체네요. 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건 또 뭔가요? 이게 담화인데 오늘 가짜 뉴스에 가까운 담화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는 근데 담화라도 이게 제가 오늘 담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언론들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KNN이라고 부산 지역의 그 일종의 지역 민방이죠. 그렇죠. 옛날 그 SBS. 네네네. 네. 근데 인터뷰 조작 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터뷰 조작 보도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네. 21개 가운데 5건만 심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16개 보도 가운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확인이 안 됐구나. 확인이 안 됐고 파일이 방심위에서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를 방심위가 이 16개 보도 가운데 일부 음성 파일을 원본 음성 파일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더 있는 겁니다. 야. 한마디로 취재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터뷰 그게 아니라 기자 인터뷰하고 성문이 똑같은 걸로 드러난 거예요.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서 낸 거야, 그냥. 그렇죠. 제3의 여기 보면 박상수 위원은 네. 뭐 김 기자 보도 중 음성 변조 목소리가 나온 보도 16건은 음파 검색을 하면 동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미디어스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최근 KNN 일부 보도에 대해서 성문 분석을 방통심의위가 의뢰했고 음성 변조 사실을 또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미확인 보도에 등장한 음성 변조 목소리와 KNN의 김모 기자 목소리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만약에 그 음성 원본 파일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문 분석을 하면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조작인 거지 않습니까? 사기죠, 사기. 예. 국민 사기라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네, 진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MBC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 가로세로 쪽에 있는 네. 세희 김세희. 네. 이거는요 상당히 좀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21개 중 5개 심의해서 법정 제재 과징금으로 3천만 원 징계를 때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요. 16개 가운데 일부 원본 음성 파일을 확보해서 성문 분석을 한 결과 역시 조작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나머지 만약에 원본 음성 파일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 이거 모르는 거죠 또. 익명 관계자 멘트로 처리한 거야.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서.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냥 단지 사기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사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욕구를 느낄 수는 있어요. 멘트를 따긴 따야 되는데 못 따왔어. 안 네. 해준대. 네. 그러면 기사를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건 자기 마음대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지. 이거는 정말 죄질이 안 좋은데 제가 요거는 많이 했었어요. 그 음파 검색을 통한 성문 분석.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 지문처럼
이게 지문 문자거든요. 네네네. 그 보이스 프린트라고 하는데 목소리의 지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유의 이 핑거프린트처럼 보이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성문이. 네. 그래서 그걸 아무리 막 이렇게 조작질을 해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저게 어찌됐든 보도가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위에 있는 데스킹 과정에서 음. 저거를 못 잡아냈다는 건데. 의심 안 하면 사실은 좀 잡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 데스크는 네. 텍스트로 그렇죠. 데스크를 하고 맞아요. 편집이 완성된 완성본 위주로 보는 거죠. 버전으로는 안 봐요. 안 봅니까 그거를? 네. 볼 시간이 없어요. 데일리 뉴스는. 텍스트만 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설마 했다고 오해하기 되게 어렵죠. 의심하기가. 네. 여하튼 KNN 차원에서 아마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골 때리는 게 있네. 제목만 보시는 게 좋을 것 채널A 같습니다. 기자협회가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대해서 언론자유 침해라고.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침자를 보니까 침을 뱉고 싶네 갑자기. 침. 예상은 했지만. 침 빨리 해. 침. 야, 침. 심각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통과하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참고 기사로 네. 미디어오늘이 금요일 오후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자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토요일에 신문이 나와요? 네, 일부 발행이 됩니다. 오. 특히 조중동. 경향 한겨레도 발행이 되고요. 근데 언론 취재 제약이라고 한 언론. 요거 이제 딱 비교 분석을 했는데 쭉 내려보시면 채널A 편 들어주는 애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구속, 검언 유착 수사 근무자 뭐 저렇게 뽑았어요. 이거 이제 중간적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쭉 내려보시면 한겨레도 탄력 받을 거다 네. 수사가. 조선일보. 조선일보 강요 미수만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다. 네. 글쎄요. 아닐걸? 아닐걸? 옛날에 국정농단 때 네. 강요미수 그 머리 벗겨진 그분 누구더라? 아닌데? 최순실한테 문체부 관련해서 뭐 받았던 사람. 저기 차은택. 네. 차은택도 구속됐어요. 그때 이걸로. 차은택 구속. 강요미수 구속영장 쳤잖아. 직권남용 강요미수 구속영장. 차은택. 그래서 당시에 차은택에 대해서 구속됐습니다. 네. 강요미수. 이건 5번이에요.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역시 채널A 쪽에서 기사를 썼다. 네, 저희가 방금 확인해 드린 대로 강요미수만으로 구속된 전례 있습니다. 차은택. 네네. 자, 조선일보가 편들어 줬고. 네. 뭐 이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담화는 사실 저희가 가짜뉴스 단속반이 주요 업무죠. 그렇죠. 미디어 담화는 심각한 건 잘 안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나는 거 이런 거. 배현진 CBS가 소송을 당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보도 때문이냐면 CBS 노컷뉴스가 과거 수상 경력을 배현진이 그 수상 경력 뻥튀기 한 거를 지적했었어. 그러니까 2건인데 네. 숙대 다녔는데 숙대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탔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은상 탔고,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 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스피커상 받았다고 깠어. 솔직히 이거 무슨 뭐 여기서 금상 타든 은상 타든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큰 거짓말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자기 목소리를 남의 목소리라고 해서 음성 변조해가지고 걔가 처음부터 그거를 할 애가 아니었어.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걸리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잔 거짓말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아, 분명하게 적시를 해줘야죠. 야, 아니 그게 뭐 금메달 땄다고 와 이건 아니지만 본인이 금메달을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역시 윤동기 국장의 정의감 대단합니다. 기자 같은 거 하면 좀 잘하시겠어요. 기자 해볼 생각 없어요?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얼굴로 이미 당신은 충분히 웃기기 때문에. 자, 전국 대학생 토론. 여하튼 이제 요거를 요코뉴스가 보도하니까 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고 한번 밝혔어. 응? 그럼 뭐 저기 된 거죠. 됐는데 네. 이제 선거가 임박하니까 네. 생각이 변했지. 아. 일단 소송을 하고 보는 거지. 왜냐면 이제 상대당 후보가 공격할 때 소송 중이다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당장 모면할 수 있잖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요. 아유, 우리랑 좀 다른 종류의 멘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안타깝군요. 됩니다. 너랑 좀 다른 레벨의 분들이야. 그래서 요거를 단순 기억 착오에 의한 것이다 라며 부인하고 동시에 부인의 증거로 1억 원짜리 소송을 했어. 1억 원인가? 여하튼 소송했어. 근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졌어. 네. 그러니까 배의원이랑 배현진이랑 미래통합당에서 같이 했나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 안 해도 되는데 CBS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다 지불한 거죠. 그렇지.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했잖아.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소송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미래통합당에서는 300만 원을 줬어. 네. 근데 배현진만 아직 안 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CBS에서 배현진 의원 측 후원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근데 아직 지금 배현진 의원은 소식이 없답니다. 아직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도요? 네. 무슨 뭐 스피치 대회 또 나가시나 보죠. 어디 바쁘신가 봅니다. 또 금메달 따로. 자, 그런가 하면은 나는 언론들의 이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네. 선택적 오보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네. 통합당이 이런 어마어마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진심 노출인지를 했어. 네. 그러면 이 기사를 키워야 되는데 백선엽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이게 일제치하 간도 특설대라든가 네. 그 이후 전과가 부풀려졌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통합당이 쉴드를 치다가 친일 행적을 작은 일에 비유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말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이거는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오늘날 자신이 누리는 고마움을 접어둔 채로 과정에서 있었던 흠이라면 흠이랄 수도 있고 작은 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오히려 공격 및 폄하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일제 간도 특설대로 독립군 사냥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판도 필요 없는 사형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저 정치 집단과 그 대표에 대해서 언론은 너무나 관대한 거죠. 그게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의원 그 마이크 집값 안 드린다고 100분 토론 끝나고 나서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쓰더니 정말로 심각하게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 실언. 공식적인 멘트죠. 네. 정치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네. 써야 될 거는 별로 안 쓰는. 그나마 이데일리가 썼어요. 아차차. 이데일리가 아까 그 신문 아닙니까? 아니, 거긴 이투데이입니다. 어렵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투데이, 이데일리 서로 다른 매체임을 알려드립니다. 난 아경이랑 아주경제랑 같은 데인 줄 알았다니까. 아경, 아시아경제. 다릅니다.
아주경제. 네.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주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하는 네. 오늘 밤 6시 40분 네. TV기자협회 아. 최초로 현직 MBC 간부가 출연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섭외력 아닙니까? 네네. MBC PD 수첩 전 CP 현재는 부장으로 네. 있는 박건식 부장이 출연합니다. 네. 제가 그냥 살살 모실 줄 알고 오는데 엄청 세게 조질 건데 일단은 그냥 뭐 화기애애하게 뭐 하시는 말씀 하시고 이렇게 섭외는 했습니다만 제2의 진중권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일어나 설마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럴 분은 아닙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걸 준비했는데 요거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네. 이게 뭔가 박원순이 과거를 재조명한대요. 네. 그러면서 이런 뭐 모자이크 뭐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성추행 성희롱이 있었나? 이건 KBS에서 방송된 예능 봤더니, 프로그램 아닌가요?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이 박원순 시장의 일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셀카를 찍어서 공개 뭐 남자친구 없다니까 그러면 남친 생기게 해줄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거. 요걸 가지고 셀카를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셀카 때문에 힘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상기시켜서 조지려고 박원순의 과거 이러면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공개본 셀카까지도 연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제목이. 중앙일보 진짜 센터 신문 정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당한 관심과 또 상당한 또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박원순 측 피해자 측 변호사가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원래 더 이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주의 아닙니까 증거주의. 그러니까 이게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문명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서 증거주의에 따른 쟁송 과정을 네.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추가 증거, 명백한 추가 증거를 공개해라.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그래야만 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성폭행에서 성추행까지 되게 다양하게 마구잡이로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성희롱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표현들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 하니까 공개를 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면 처벌하고 죄가 안 되면 처벌 못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하지만 말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혐의를 얘기할 건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를 구성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서 처벌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라고 법률적인 해석을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과를 받기 원했던 것이다. 현재 상황이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이란 건 뭡니까? 언론을 통해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2차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것들도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계속 이제 김재련 변호사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권위
조사를 안 받겠다. 음. 또 이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인권위 진정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법세련이죠. 여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네요. 죄송합니다. 사준모에서 서울시청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조사해달라라고 네.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 결국 사준모도 인권위 진정을 취소하는 그런 내부 이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네. 갈등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고 여하튼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마다 여가부 국장이었다는 거죠. 거기 있었죠. 이분이. 네. 네. 그 당시에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의혹이, 혐의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 피살 사건. 어머니가 유미자시고 네네네. SNS에서 대단히 열심히 딸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인데 네. 이분이 여가부에 이제 민원 내러 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네. 다리를 꼬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갑질을 받았다. 실제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지금 유튜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자기 눈에 들여다보고 계신지, 이제 김재련 씨의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오마이뉴스인데요. 여기 주장기사 김성우 기자가 김재련 변호사와 조선일보가 2차 가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 행적부터 반성해라, 이런 기사를 처음 썼어요. 네. 거의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최초로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 그 할머니들 관련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먼저 참여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재단에 앞장섰던 사람 입장에서 할머니들에게 먼저 참여와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담화 살짝 정리해 봤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